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선거운동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참여 동료 등 총력 유세전과 함께 마지막 TV토론회 등이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의 괴물 독재 국가를 막겠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수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해 경찰이 여수시 감사당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형 화재로 가동이 무기한 중단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올해 초 소방점검에서 이미 소방설비 불량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화 지점의 경우 이미 3년 전부터 스프링클러 불량 지적이 계속돼 예고된 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의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TV토론회와 총력 유세전이 이어지면서 지지율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에서 막판 변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짧은 준비 기간 끝에 시작된 선거지만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표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 심판을 전면에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 초반 분위기를 주도했지만 다른 후보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화 논란 끝에 뒤늦게 진영을 정비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보수세가 결집하며 차츰 지지율이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거듭된 완주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보수 단일화는 여전히 가장 큰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85% 투표율과 90% 득표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호남에도 최소한 10%에 가까운 보수 유권자들이 있고 또 이 30%대의 중도 유권자들이 항상 존재해 왔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좀 실현하기가 쉽지는 않은 목표치라고 봅니다. 호남에서 보수 진영의 결집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호남 출신 이정현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과 조배숙 의원 등이 지역을 돌고 있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 대선 기록했던 10% 안팎을 기록할 수 있느냐도 관심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내란 심판과 이재명 심판을 두고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남의 투표율과 각 후보의 득표율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광주 전남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괴물 독재국가 출현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막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인 김 후보에 한 표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임고문의 김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 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배신 행위, 광주정신, 광주시민 모독 행위에 분노한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광주 전남 단체장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도 내란 동조 세력과 손잡은 이 상임대표를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은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난 20대 대선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광주와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이번에도 높을지 관심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전남 득표율 90%를 목표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업계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 법인 택시들은 대선 당일까지 유리창에 투표 독려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내란 심판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사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29일, 30일은 사전 투표에 가능한 한 사전 투표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큰 동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도 보수층 결집을 통해 사전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도 본인도 이제 사전투표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형편대로 사전투표 하실 분은 하셔라.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광주시와 선거관리위원회도 차량 지원과 캠페인으로 유권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투표 지원 차량을 운행합니다. 교육계와 시민들도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투표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반드시 해서 지금 이 문제가 많은 이런 나라의 이런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투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남이 1위, 광주가 3위였습니다.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온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이 어떤 표심을 보일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전남을 찾아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오늘 고흥군 소록도를 방문해 한센인 주민 10여 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 등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도 순천 아랫장과 여수 이순신 광장, 서시장 등을 돌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뒤 모교인 순천여고를 방문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우나에서 할인 쿠폰을 구매한 고객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우나 직원이 가짜 쿠폰을 발행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 쿠폰은 10,000장이 넘게 발행됐고 피해자만 60여 명에 이르는데요.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사우나에 단골 고객이던 김 씨. 얼마 전 쿠폰 사용을 거부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 씨와 가족들이 항상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 쿠폰 100장을 한 번에 샀는데 모두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몰래 발행된 가짜 쿠폰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100장을 많이 샀고 어떤 사람들은 뭐 300~400장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부다 보니 또 경제 능력이 또 없다 보니 또 이제 또 금액이 차이가 컸잖아요. 쿠폰 값이 5,000원으로 저렴해 이용료 4,000원을 아낄 수 있는 데다 사용기간도 최장 10년이라 안심하고 구매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우나 직원으로 일해온 40대 A씨가 전 직원 B씨와 짜고 업주 몰래 쿠폰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14,000장이 발행됐는데 피해자는 60여 명이 피해 금액은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발행된 가짜 쿠폰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버젓이 거래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사우나 측에서는 우리한테 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자기 직원으로 당신도 죄송하다 그런 말 한마디, 너가 샀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사우나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이고 고객들의 해줄 조치는 없다며 A씨 등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대형 화재가 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수개월 전 소방 설비가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외부 소방 시설 관리업자가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 분말 소화기나 자동 확산 소화기 등 소화기구와 스프링클러 설비가 불량하다는 진단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가 시작된 곳으로 지목된 정련반 주변에 자동 확산 소화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스프링클러 설비가 불량하다는 지적도 2023년부터 3년간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감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직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여수시청 공무원은 44명. 올해 들어서도 뇌물수수와 성추행, 금품 요구 등의 혐의로 공무원 23명이 경찰 수사를 받거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마무리되면 그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여수시청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감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비위가 드러날 때마다 일벌백계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자정 능력을 스스로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기강 확립 최일선에 나서야 할 시청감사실이 경찰이 요청한 공무원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제19 감싸기에 급급하면서 청렴도를 오히려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경고나 훈계 이 정도에 머물다 보니까 인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공직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역사회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 정기명 여수시장은 공직 비위가 연이어 터지자 간부회의를 열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시관의 수당 부당 수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청 감사 담당 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 오전 수사관 5명을 여수시청 감사 담당 관실로 보내 지난 4년 사이 시간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 15명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여수시 감사 담당 관실에 공문을 보내 시관의 수당 부당 수령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자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 전남대학 4개 팀이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예비 지정됐습니다. 교육부 글로컬 대학위원회는 오늘 전남대를 비롯해 조선대와 조선간호대 통합,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 연합,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통합팀을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비 지정에는 전국 18개 팀이 선정됐고 오는 9월쯤 10개 이내 대학이 최종 선정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모습을 촬영한 민간인의 미공개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7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 직전인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무렵까지 시민 문모 씨가 촬영한 6분 분량의 8mm 필름 영상을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당시 금남로에 있던 시위대와 시민들의 모습, 계엄군과 대치 상황, 항공을 선회하는 헬리콥터와 군용 수송기 등의 모습이 담겨 있어 집단 발포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시각 자료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타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완도해경은 어제 오후 4시쯤 무비자로 입국한 뒤 제주항에서 화물차에 탑승해 완도로 이동하는 여객선에 몰래 숨어든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와 그를 도운 40대 중국 동포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환경기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자로 근무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에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일한 업체는 제품에 도료를 칠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발암성이 높은 에틸벤젠이 발생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불법 구금도에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자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지난 1948년 10월 여수시 중앙동 일원에서 열린 남조선 노동당 인민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행방불명된 고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